자, 네, 9월 평가원 미적분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7번은 역함수의 미분법인데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돼 있죠. 자, 이러면은 한 등식 세팅해서 문제 푸는 게 조금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gx를 합성해서 f에 gx의 세제곱 이 정도로 표기하겠습니다. 더하기 g라는 요 합성함수는 x가 될 거니 자, 요 식을 미분해서 문제를 풀어갈 건데요. 자, 우선 f'x가 양수라는 조건을 왜 줬냐? f가 증가하는 함수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얘도 증가함수니까요. 미분하면 양수죠. 증가함수의 증가함수를 합성한 이 하나의 함수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근데 그거의 역함수가 gx니까 gx 여전히 뭐 할 겁니까?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증감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f에 2 넣어서 1 나온다는 얘기는요. 여기 식에 2를 넣는 게 아니고 x자리에 1을 넣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식을 보고 x자리에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다 넣죠. x에 1을 집어넣으면 f에 자 g1의 세제곱 더하기 g1 자, 요 값이 1이 될 건데요. f에 뭔가를 넣어서 1이 되는 값은 오로지 한 개밖에 없으시겠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 요 녀석의 값이 반드시 2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육안으로 g1이 1이면 될 거니까요. 그럼 2가 되겠죠. 하나밖에 없어요, g도. 자, 따라서 g1은 여기다 쓸까요? 1이라는 어떤 값이 하나 나와서 이쪽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여기는 뭐 미분된 식이 들어있으니까요. 요거 그냥 1 집어넣으면 안 되고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요 식을 미분하시죠. 자, 그럼 f'에 g 세제곱 더하기 g에, 자, 요거 속미분한 3g 제곱 플러스 1에 g 프라임 들어가겠죠. 그 값이 1이 될 겁니다. 자, 요 식에 x자리에 1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시죠. 그러면 f 프라임, 자, 요거 아까 2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G1이 1이었으니까 4배. 자, G'1이 될 건데, 걔가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G'1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F'2로 식을 정리하시면, 여기서 F'2가 얘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8배의 G'1 마이너스 1에 4배의 G'1. 을 곱한 값이 1이 돼야 되므로 자 이것은 G'1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32배의 G'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G'1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니까요. 여기에 48 하나하나 마이너스 달면 되니까요. 자 G'1은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될 건데요. 아까 g가 증가함수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g'1은 4분의 1이 될 거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인 g1과 g'1의 값의 합은 1과 4분의 1의 합이라서 답은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보기에서 고르면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적분 28번입니다. 자 이번 미적분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자, 일단, 말이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여기 이런 말 한번 써볼게요. 여기 fx가 3차식인데, gx의 탄젠트 gx 차이를 뺀 게 3차 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gx는 되게 고약한 함수여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정의가 됐다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gx에 2분의 파이 이런 값은 못 들어가잖아요. 자, 따라서, fx가 3차식으로 잘 정의된 함수입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써요. 잘 정의된 함수란 얘기는 모든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정의됐다는 얘기인데요. 우변에 gx가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우변은 gx가 2분의 파이일 때 정의가 되지 않은 함수 아닙니까? 따라서 그 gx의 치역을 잘 정의를 해주셔야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기 때문에 항등식으로 우변도 잘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맨 마지막에 털어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숫자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입성이라고 얘기했었죠. 좀 좋은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서 문제 조건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 미분해서도 한번 집어넣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fx 요 식에다가 첫 번째 번호를 달아서 x자리에 0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은 f0이라서 0이 되겠고요. 자, 우변은 g0 마이너스 탄젠트 g0이 되겠죠. 자, 요 식이 성립함으로, 자, 결과적으로 탄젠트의 g0이라는 값은 g0의 값이랑 같겠죠. 여기 밑줄 쳐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x자리에 파이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f파이가 되겠죠. 얼마인지 몰라요. 자, 우변은 g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g파이가 될 건데, 자, 일단 문제는 사인의 g파이가 0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g파이가 정수파이, 즉 n파이여야 되겠죠. 자, 요거는 여기다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g파이는 n파이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g파이가 n파이니까 여기 탄젠트 n파이도 여전히 0이 되시겠죠. 그래서 요 값은 없어지겠고요. 결과적으로 f파이는 g파이와 같은데 g파이가 아까 n파이였기 때문에 결론을 쓰면 f파이는 n파이가 되겠습니다. 밑줄 g파이까지 쓸게요. f파이는 g파이와 같으실 거고, 자, 이 값은 어떤 정수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찾아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요거하고 요걸 충분히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미분계수 이용하시면 좋을 건데, 미분에서 0 같은 거 집어넣어 보란 얘기죠. 자, 파이 같은 경우는 두 번 미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자, 요 식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자, 요거 미분하면 속미분 g'x 나오고 여기도 g'x 나오잖아요. 그럼 g'x로 묶어서 앞에 건 1일 거고요. 뒤에 거는 시컨트 제곱 gx가 되겠죠. 자, 근데 요거 탄젠트 제곱과 같으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쭉 뽑아주면은 g'x의 탄젠트 제곱의 gx라는 식으로 우리가 f의 도함수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0 집어넣어 보시죠. 그럼 f'0이 될 건데요. 자, 일단 얼마인지 몰라도 f'0은 여기다 0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g'0이 될 거고요. 탄젠트 제곱의 g0이 될 거죠. 근데 g0의 탄젠트 값은 g0과 같았으니까 탄젠트 g0은 g0과 같을 거고요. 자, 걔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얘는 g0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은 얘 마이너스를 넘겨준 마이너스 f'0을 구하는 거와 다름이 없겠죠.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식만 만드신 다음에.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 파이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거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f'파이를 일단 구하시면 여기 다 집어넣게 마이너스 g'파이 곱하기 탄젠트 제곱의 g파이가 될 건데요. 이거 자꾸 괄호를 안 쳐서 헷갈리네요. 자, 탄젠트 제곱의 g파이인데 아까 우리 g파이가 n파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따라서 탄젠트 제곱에 n파이 들어가면 0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다 계산돼서 0이 되므로 f'파이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f2 파이도 0이 될 거니까요. 이 얘기는 그 기울기도 0인데 이계 도함수도 0이기 때문에 f가 파이에서 x 이퀄 파이에서 그 약간 누워있는 형태의 3차식,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형태의 3차식을 가질 겁니다. 요거 이해되실까요? 자, 따라서 그래프를 좀 만들어 주시면은 여기 파이에서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도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물론 감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네, 여기 감소할 수도 있을 거고 일단 여기는 점선 처리해 놓을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요. 자, 요 정도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건데요. 자, 여기서 요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아까 f는 잘 정의된 함수라고 했고요. 그럼 얘도 잘 정의가 돼야 되므로 gx의 치역이 뭐 이러저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 오른쪽 빨간색 밑줄 친 함수를 저희가 좀 구조화 시켜준다면 저 함수는 x 마이너스 탄젠트 x라는 함수에 gx가 합성이 된 이런 모양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gx가 어떤 x값이 들어가서 gx 값이 나올 텐데요. 그 gx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오른쪽 식은 모든 실수 x에서 잘 정의된 녀석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서 나오는 gx의 치역, 즉 함수값은 결코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꼴이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어떤 식이 있었냐면요. 요런 게 있었죠. 식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여기가 2분의 3파인데요. 자, x값이 2분의 3파이로, 자, x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gx, 이거 치역이죠, 치역. 치역이 2분의 3파이에 가까이 가야 된대요. 2분의 3파이면 안 되고 2분의 3파이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gx가 2분의 3파이로 어디 갔죠?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gx의 치역이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고요.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갔을 때 x 마이너스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 y는 x를 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gx가 이런 값이 나오면 안 되고 그 모든 gx 값이 여기 들어갔을 때 이 함수 값이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요. gx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다음 사이클부터 다음 사이클까지만 gx의 치역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 정의되기 위해서 아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값은 gx로 나오면 안 되니까요. gx의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셔야 되겠죠. gx의 치역이 다음 함수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gx의 치역이 다음 함수의 축에서는 x축으로 나타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문제에서 x가 무한대로 할 때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간다고 했으니까 빨간색 쪽으로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주황색 쪽으로 2분의 3파이의 우극한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자, 빨간색으로 가까이 간다고 해보시죠. 그러면은 x값이 커짐에 따라 gx 값도 점점 커지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gx 값이 커졌을 때 x 마이너스 탄젠트 x는 감소하는 형태가 되시겠죠. 왜냐하면은 2분의 3파이로 가까이 갔을 때 x라는 함수는 2분의 3파이라는 값으로 수렴할 건데요. 탄젠트 2분의 3파이는 양의 무한대로 갈 거죠. 자, 걔를 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즉, 첫 번째 케이스에서 여기 빨간색인데 여기다 쓸게요. 그 gx의 극한값이 2분의 3파이는 2분의 3파이인데 얘보다 약간 작다고 해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fx죠. 요거 이제 fx가 되겠습니다. f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f파이가 아까 n파이라고 했습니다. 자, f파이가 n파이란 얘기는요. g파이와 g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g파이죠. 즉, 요 함수예요. 요 함수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g파이, 그러니까 x와 탄젠트 x의 교점이 n파이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요거 이해될까요? n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n파이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교점이 여기 발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요쪽에서 증가함수끼리 만나는 교점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탄젠트 x와 y는 x가 만나는 교점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고요. 이 값이 반드시 n파이, 즉 정수파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이 둘의 교점은 n파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때 이 n은 1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f파이가 파이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f0이 0이고 f파이가 파이가 되려면 증가함수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까 fx 얘 아니면 얘였는데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음의 무한대라는 말에 모순이 생기므로 저거 아니에요. 자, 아닌 거 자꾸 늘어지지 말고 맞는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x가 나가는 요 값이 2분의 3파이의 우극한 쪽으로 다가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랑 정반대 상황이니까 탄젠트 값이 음수가 되면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서 걔를 뺄 거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즉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fx는 요 계형을 띌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마찬가지로 탄젠트 x와 y는 x의 교점인 n파이가 여기 발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2분의 3파이와 2분 안 썼는데 2분의 5파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파이는 2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이때는 n이 2라는 값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fx는 주어진 그래프에서 무한대로 가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에서 3중근을 가진 함수이기 때문에 이때 fx의 식을 구하시면 최고차항 계수의 x-파이의 세제곱. 자, 근데 0 넣었을 때 0이어야 되겠죠? 그럼 0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플러스 a파이 세제곱이어야 되는데요. 맞죠? 자, 근데 n이 뭐였냐면은 f파이 값이었어요. f파이 값이 2파이가 되므로 여기에 파이를 넣었을 때 나오는 요 값이 2파이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파이 제곱분의 2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돌아와서 저희 아까 답이 뭐였냐면요. f'0 구하는 게 답이었어요. fx 다시 써볼게요. fx는 자, a 값이 파이 제곱분의 2였으니까 파이 제곱분의 2 x-파이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2를 집어넣으면 2파이였죠. 자, 요 값에서 미분을 하시면 파이 제곱분의 6이 되고 x-파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함수에 0을 집어넣게 되면요. 여기가 파이 제곱이 되어서 얘가 소거가 되기 때문에 f'0의 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f'0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6. 보기에서 고르시면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초항이 양수고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 이런 얘기 나왔고요. 조건 2개 보시고 정수인 거 3개 있다, 유리수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조건이 모자라더라도 A와 R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게 되겠고요. 뭐 급수값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A, R 구하는 거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나조건 눈에 보이네요. 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값이 결정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를 먼저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AN의 정수인항이 3개라 그랬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자, 어떤 정수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어떤 AN의 값 중에요. 정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뭘 곱해요? 유리수라는 공비를 곱하시죠. 그럼 정수의 유리수를 곱할 건데요. 지금 시그마 AN이 지워졌네요. 시그마 AN이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아까 나왔거든요. 그럼 유리수라는 값은 당연히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떤 유리수 값이 되겠죠. 근데 그 정수의 유리수를 곱했을 때 만약에 약분이 분모가 잘 안 지워져서 다시 유리수가 됐다고 해보시죠. 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같은 유리수를 곱했을 때 얘가 갑자기 정수가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애초에 어떤 정수에다가 유리수를 곱했더니 유리수가 됐다는 얘기는 요 유리수가 유리수에 있는 분모겠죠. 이 분모를 이 정수가 다 지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분모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됐겠죠. 근데 거기에 또 똑같은 분모를 곱했으니까 분모에 더 많이 남아있겠습니다. 따라서 절대 정수가 될 수 없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도 정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수가 3개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정수에 유리수를 곱했을 때 분모가 다 지워져서 정수가 되겠고요. 똑같은 유리수를 곱했을 때도 여전히 분모가 다 지워져서 정수가 되겠는데 이제 여기에 똑같은 유리수를 곱했을 때는 이 유리수의 분모를 지울 수 있는 인수가 이미 다 사라져서 여기는 이제 유리수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죠. 즉 정수 3개가 연달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그 곱이 216이니까 이게 등비 중앙에 의해서 요거 3번 곱한 게 216일 거니까 가운데 있는 정수가 6이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2개의 곱이 36이 되면 되겠는데요. 문제에서 얘가 양쪽이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곱해서 36이 될 수 있는 거는
36, 1. 그 다음에 9, 4가 있겠죠. 그쵸? 9, 6, 36, 6, 1, 9, 6, 4. 자, 다른 케이스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뿔마뿔마는 고민을 해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왜냐면 다른 케이스가 없는 게 666은 공비가 1이라서 안 되고요. 이거 반대로 되는 케이스는 공비가 발산반경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케이스가 몇 개 없어요. 자, 근데 일단 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떤 중간에 항이 9가 있고 얘가 6이 되고 얘가 4가 된다는 얘기는 공비가 3분의 2란 얘기가 되겠죠. 근데 공비가 3분의 2인데 우리 지금 얘가 초항이냐라는 질문인데 3분의 1을 한 번 더 역으로 갔다고 치면 2분의 3을 곱하면 될 거니까요. 2분의 27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A1을 예로 준다면 A1 플러스 A2는 15니까 가의 모순이고요. A1을 예로 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 더하기 얘는 10보다는 충분히 더 클 거니까 이 케이스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요거는 더 가면 갈수록 더 안 될 거니까 요 1번 케이스는 일단 아웃. 자, 2번 케이스 가겠습니다. 자, 2번 케이스는 9, 4 조합인데 부호가 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 6, 마이너스 4. 자, 그럼 가는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면 되겠고요. 자, 오는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했을 때 여기 2분의 27 될 거고요. 문제에서 얘를 A1으로 잡아줬을 때는요, 물론 이제 그 다음은 더 이상 정수가 안 나오겠죠? 이 이후로도 3분의 2를 곱할 거니까 안 나오겠고요. 자, 따라서 이쪽을 A1, 이쪽을 A2로 했을 때는 2분의 18이니까 2분의 9가 되어서 1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되는 케이스가 나오면 이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초항 A는 2분의 27이라는 양수값으로 잘 나왔고요. 자, 그냥 공비는 아까 구한 마이너스 3분의 2인 등비 급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2분의 27이 되어서 3분의 5잖아요. 그럼 10분의 8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9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미적분 30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28번이 좀 어려웠는데 30번은 일단 장르가 좀 잡힌 것 같아요. 왜냐면은 fx의 식이 잘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적분 값들만 보고 새로운 정적분을 구하려면 부분적분, 치환적분 이용해서 모양을 잘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알려준 조건들을 먼저 써보시죠. 여기 fx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요. 2의 예제곱이 얘가 될 거니까요. 식을 좀 변형했을 때, 자, 2의 fx는 1 더하기 xf 프라임 x의 gx가 될 거니까요. 자, gx란 녀석을 정리하면 1 플러스 xf 프라임 x의 2의 fx의 곱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전개를 좀 한번 해볼게요. 2의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2의 fx. 자, 요렇게 전개했을 때 요거 속미분한 모양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적분 값이 나온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와 여기 다항식이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쪽 부분적분 쓰기 좋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gx에 대해서 실제로 gx를 적분을 해보시겠습니다. 부분적분이 일단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gx dx를 할 건데요. gx가 얘니까 얘 대입해서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선 자, 얘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둘게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을 적분할 건데요. 자, 여기 지금 이쪽이 적분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별을 달아두시고 적분하시면은 fx, 자, 2의 fx가 되겠죠. 그리고 x의 곱, 여기 적분 끝난 상황에 2, 1 넣으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얘 미분해서 들어올 거니까 2의 fx dx가 되면서 얘가 소거 되겠습니다. 구조를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요 값이 얘만 남아서요. 2의 f2 마이너스 2의 f1이 될 건데요. 아까 문제에서 f1이 4l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ln 16이 돼서 얘가 16이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이 값이 문제에서 34라고 했으니 따라서 2의 f2라는 값은 넘기면 50이고 나눠주시면 25라는 어떤 값이 하나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1부터 2까지 x의 gx 적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gx의 결과에 x를 하나 곱하면 될 거니까요. x2의 fx 플러스 x제곱 f'x 2의 fx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생각으로 적분을 할 건데요. 좀 전에 x2의 fx는 적분을 했었죠. 죄송합니다. 그대로 둘 거고요. 요쪽 한번 해볼게요. 요쪽. 자, 요거 여기도 적분 가능한 거니까요. 2의 fx가 될 거고 x제곱 여기에 2, 1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의 fx의 제미분한 2x dx가 될 거예요. 되겠죠? 근데 여기 x2의 fx와 x2의 fx가 동유형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 뺀 거에다가 요거 하나 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자, 문제에서 자, 그 값이 53이라고 했는데요. 자, 얘는 4, 2의 f2가 되는데 2의 f2가 아까 25였잖아요. 그럼 4배 할 거니까 100이 될 거고요. 자, 1 집어넣으면 2의 f1 아까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2의 f1 16이었죠. 자, 그래서 요거 빼주시고요. 마이너스 얘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이거든요. 네모 정도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걔가 53이라고 했으니 따라서 정답 1부터 2까지 2의 fx dx 우리가 네모 처리한 이 값은요. x 2의 fx겠죠. 요 네모 처리한 값은요. 84에서 53을 빼면 되는 거니까 31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1 되겠습니다.